잘 보내고 싶지? 아마 이 강의를 클릭한 우리 친구들은요, 예비 중1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쑥쌤 현진쌤입니다. 쌤이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쑥쌤이 아니라 쏙 GPT라고 불러주세요. 쌤은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아들을 잘 가르친다고 인정을 받아왔고, 지금 쌤이 인간 강사로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 챗 GPT보다는 오히려 딱딱한 그런 이론보다 경험과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방학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쏙 GPT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나 성적 높이고 싶어. 자, 내 수준에 맞는, 나에게 잘 맞는 강의, 교재는 뭐가 있을까? 자, 우리 강남인강에서 여러분들이 이 나에게 잘 맞는 강의를 찾고 싶다면 너무너무 잘 들어오셨죠? 자, 그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쏙 GPT에게 물어봅니다. 몇 학년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야. 예비 중1은 영어의 네 영역을 나눠서 밸런스 있게 공부해야 해요. 영어의 네 영역? 이게 뭔데? 영어의 네 영역이라는 것은 어휘, 문법, 독해, 듣기입니다. 나 문법 싫어하는데 이거 꼭 해야 돼? 네, 중학교 때는 문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뭘로 공부하면 돼? 자,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를 정말 챗 GPT에 쳐본다면 이렇게 쳐보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사실 회피하고 싶은 그 팩트를 쌤이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문법 좋아하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맞죠? 특히 예비 중1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어휘, 그리고 우리가 회화 중심의 표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품사라고 하고, 뭐 진행형, 뭐 동사인데 타동사,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할 거야. 선생님 저는 여지껏 이렇게 공부한 적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쌤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문법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쌤이 실제로 지금 강남인강에서요, 여러분들의 선배인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교과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 교과서 강의인데요. 여기에 살펴보면 아직 여러분들은 사실 위에 언니 오빠 형아들 없으면 중학교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미리 보는 거는 힘들잖아요. 쌤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 교재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죠? grammar, 문법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첫 시작이라고 뭐라고 나오냐면 words라고 나와 있죠. words, 즉 어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것, 어휘랑 그 다음에 뭐가 중요했죠? 의사소통,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listening and speaking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요거는 사실 그 당시에 그때그때 내신 때 배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부분이 쌤이 방금 보여줬던 그래머입니다. 문법. 그리고 문법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문법을 토대로 하여 본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reading이라고 적혀져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영어 시험이라고 하면 요거에다가 플러스 의사소통까지 총 4영역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문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법 싫어.
그래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자는 거죠. 대신 쌤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문법을 최대한 재미있게 설명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배들도 그렇게 잘 따라오고 있었고 잘 따라와서 좋은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교를 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오수쌤이 하라는 대로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듣기. 선생님, 듣기 공부는 왜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뒤에서도 듣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럼 뭘로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문법. 여러분들이 시중 서점에 가시면 책 진짜 많아요. 그럼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많고 많은 책, 그 중에서 쌤이 크게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천일문과 Grammar Inside. 자, 먼저 천일문. 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 천일문 굉장히 유명한 명불허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천일문을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일문에서 천일이 뭐냐면요, 1001개의 예문을 가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천일문 1, 2, 3이 있는데 예비 중1 학생들은요, 레벨 1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의 특징을 쌤이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자, 예문에 중점을 두는 문법 학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천일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규칙, 공식, 이런 기계적인 암기, 그걸로는 안 된다. 예문으로 많이 보고 학습하고 기억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됐나요? 이거 내 마음 같은데 하면 이게 조금 더 끌리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쑥쌤의 후기를 조금 더 알려드리면 쌤이 천일문 1, 2, 3을 다 가르쳤거든요. 얼마 전에 완강했어요. 그래서 나 천일문 진짜 그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 알아. 천일문에 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오타 내가 다 잡았어. 자, 여러분 여기 이 안에서 쌤이 봤을 때 느끼는 점은 참 친절하다. 문법책이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딱딱하거든요. 근데 조금 친절해요. 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친절하고요. 아무래도 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천일문 하면 되겠는데요? 쉽겠지만 잠깐만 기다려봐. Grammar Inside도 한번 봐야지. 자, Grammar Inside는요, 스타터부터 레벨 1, 2, 3 있는데 여러분들 스타터 추천해 드릴게요. 스타터는 첫 시작 단계입니다. 자, 이 교재 특징을 쌤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또한 베스트셀러예요. 쌤이요, 이 인강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 현강도 쌤이 학원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학원에 이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을 알고 있어요. 쌤이 알고 있는 이 선생님들 풀만 해도 이 정보력이 어마어마해서 한 1000명대, 2000명대 있는 그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그 문법책 중에 한 가지가 또 Grammar Inside예요. 실제로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교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교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아무래도 문법 강의에 문법 교재로 특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 명료함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선생님 저는 문법 강의를 듣고 나면 문법 공부를 하면 그거를 내 스스로 문법을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때 미리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Grammar Inside 이 책을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머릿속에 그리는 게. 내가 예를 들면 현재 진행형 배웠는데 그 진행형을 조금 더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해 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보고 쌤이 스타터 실제로 강남 인강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게 되면 쌤한테 오시면 돼요. 왜냐면 쌤 요거는 안 가르치거든요. 선생님들마다 각각 맡고 있는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스타터를 하면 또 쌤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있습니다. 자, 이 석 GPT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한눈에 보이는 개념 정리 요거 좋은데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개념 중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개념들이 빠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개념이 빠져 있어도 문제풀이에서 해설에서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 풀면서 알기보다는 먼저 개념을 통해서 알고 문제에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그래머 인사이드 스타터 강의, 특히 강의가 교재뿐만 아니라 강의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기우세요? 천일문? 근데 지금 쌤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래머 인사이드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직도 고민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게 이 쑥 GPT가 천일문 교재와 그래머 인사이드 교재를 지금 바로 맛보여 드릴 테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짜잔! 여러분, 쌤이 좀 확대돼서 놀라셨죠? 예, 근데 우리 이제 교재도 같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쌤이 천일문과 그래머 인사이드 둘 다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쌤이 또 문법 꿀팁 하나 갑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고를 때에는요, 그냥 앞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법 파트를 같이 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요거는 천일문입니다. 명령문, 제한문, 감탄문인데요. 보시면 어때요? 한글이 길죠?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명령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놨으니, 한마디로 천일문은 다정하고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주의 보이시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좀 놓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즉 정보를 추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요것도 쉽게 설명해 놨죠. 요런 스타일 좋다? 오케이, 그러면 천일문 추천합니다. 이 교재는 그래머 인사이드 스타터입니다. 자, 여러분 딱 보기에도 한글이 확 줄고, 여러분들이 명령문, 감탄문이 뭐야 하면 명령문은 요거야, 또 밑에 보면 감탄문은 요거야 하고 탁탁탁 눈에 들어오시죠? 개념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쌤이 일부 더 하고 싶은 것들, 아까 천일문처럼 뭔가 주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설명을 대신 해줘서 여러분들 보충 필기할 수 있는 선생님인 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강의 들을 거니까 요거 들어도 괜찮겠어요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 자, 잠깐 쌤이 문제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뒤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살펴봤더니 천일문 레벨 1이 그래머 인사이드 스타터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데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좀 기초가 약해서 예비 중1 과정에서 공부를 한다 하면 쌤은 요 스타터 추천하고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문제가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는 좀 상위권 친구들, 그러면 천일문 레벨 1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어휘입니다. 어휘책은요, 쌤이 추천은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뭐든 괜찮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돼요. 먼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육부가요, 초등학생이면 800단어 요 단어는 꼭 외워야 해 하는 필수 단어를 지정했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 지정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토대로 이렇게 다양한 어휘장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을 조금 뽑아봤는데, 특히 뜯어먹는 중학영어 1800개, 요거는 뭐 학원에서도 많이 쓰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니어 능률복화, 원래 능률복화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아들도 많이 쓰는데요, 중학교 편으로 해서 주니어 능률복화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입문편이 있고 기본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는데, 나는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딱 넘어간다, 처음 넘어가는 거고 어휘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 입문을 하시고, 선생님 저는 좀 어휘력이 있습니다 하면 시중에 서점에서 한번 기본책을 살펴보신 다음에 해볼 만하다면 기본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남인강에 계시는 선생님이시죠, 정승익 선생님. 이 정승익 선생님이 만드신 거 60일 만에 마스터하는 중학 필수 영단어 1200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짜기보다는 선생님이랑 같이 60일 만에니까 딱 이렇게 계획을 짜준 대로만 실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역시 천인문 복화. 굉장히 디자인이 귀엽게 나와서 쌤이 요거까지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단어장들 워낙 많은데요. 일단은 분명히 중요한 거는 그 예문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발음이 꼭 있어야 하고요. 발음 기호가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 이거 계속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실 단어장은 매일같이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드는 거 그거 하나 선정해서 꾸준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실한 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어휘는 다르고요. 중학교 때 어휘 잘 알고 있다고 고등학교 어휘장 따로 한번 안 돌리면 나중에 쌤 중3 때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쓰는 어휘를 위해서 어휘자 꼭 선택 한번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독해. 독해도 안 할 수가 없죠. 자, 쌤은요, 이 독해 강의 중에서 선배들이 인정한 강추 강의, 바로 고공행진 중앙영어 독해 레벨 1을 추천합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자, 선생님, 저는요, 집에서 워낙 엄마랑 같이 영어 도서관을 간다던가 영어책 챕터북을 좀 봤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 친구들은 조금 더 레벨을 높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요, 제대로 된 영어 읽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레벨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독해의 이 영어 읽기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 즉 영어 문장 많이 안 읽어본 친구들 있잖아요. 요거 많이 안 한 친구들이 점점 더 학년이 높아지면 겪는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영어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부족하대요. 왜? 아니, 지금 보기에 있는 영어 문장 읽는 거조차 벅찬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문법 공부, 어휘 공부는 사실 문장 읽기와는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 독해책을 하나 선정하셔서 영어 읽기를 꾸준히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많고 많은 영어 읽기 독해 책 중에서 선생님은 왜 고공행진을 추천하느냐? 쌤이 여기저기 다양한 인강과 학원에서요, 독해를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너무너무 시중에 뻔한 독해책이 좀 질려 있을 때쯤에 요 고공행진 독해책이 너무너무 구성이 좋더라고요. 그 구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 단순히 이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들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다가 아니라 요 영어 본문이죠. 그 본문 내에 있는 어휘 학습을 꼼꼼하게 시켜줘요. 문맥 속에서 이 어휘가 뭘까 한번 추측해보고 맞춰보게 함으로써 암기를 좀 잘 도와주고요. 또 하나, 어휘가 좀 익숙해졌어?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좀 많이 쓰이는 혹은 잘 틀릴 만한 구문, 문법 구문이 있어. 그 구문을 놓치면 안 돼 해서 이 지문 속 안에 있는 중요 구문을 설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휘와 문법이 다 됐으면 너는 정말 이제는 해석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해석을 하고 나면 그 옆에 뭐가 있느냐? 중학교 내신 대비,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시험 궁금하잖아요. 그 영어의 객관식과 서술형의 문학 연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외국 서적을 보시면 그 서적들을 봤을 때는 이 중학교 내신 대비의 적중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연습으로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익숙해지지 않을까. 따라서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요거 다 공부하잖아요. 독해하고서 문제까지 다 풀고 나면 뒤에 있잖아. 직독직해 훈련하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내 마음대로 씹고 있진 않는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 다 잡으려고 직접 한번 너가 해석해봐, 해석 잘하고 있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 시키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성력이 너무너무 좋고 이 키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쌤이 가르치는 친구들 외에도 혹시 다른 친구들이 나 혼자 독학으로 독해 공부할래요 하면 시중 교재 유명한 것들 많지만 리딩 주제나 다양하게 많지만 이거 한번 봐볼래? 너가 한번 보고 선택해봐 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면서 강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어떤 걸 하느냐? 이 고공독해 이 레벨 1, 2, 3를 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쌤은
앞에 문법 강의를 아주 간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문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보는 것보다 쌤이 좀 설명해서 쉽게 설명해서 적용시키는 것들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이 지문이 잘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과 독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석 GPT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성이 너무 좋고 해석을 내 맘대로 하는 학생들에게 완전 제격이다. 그렇게 못하게 막아주고 연습시켜 줄 거예요. 네 번째, 듣기입니다. 자, 여러분, 쌤이 듣기의 중요성 아직 말 안 했죠? 오프닝에서 그랬습니다. 듣기 중요한데 학교 시험에서는 듣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언제 나오느냐? 바로 수행평가요. 여러분, 우리 수행평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라고 하는 학교 시험 성적이 더해져서 여러분들의 최종 영어 성적이 완성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즉 준비가 부족한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요. 얘들아, 이제 뭐 다음 주면은 듣기평가 볼 거야? 하면 그때서야 듣기평가가 있구나. 혹은 오늘 당일에 맞다, 오늘 듣기평가 있었지 하고 한 번의 연습 없이 혹은 조금의 연습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준비성 없이 수행평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듣기평가는 그 듣기평가의 유형을 보시면 고등학교 유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듣기 준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듣기도 중학교 때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요 시기에 중1 것부터 완성을 좀 시켜놓고 연습을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걸로 공부하면 좋을까 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강남인강 사이트에서 많아요. 듣기평가 강의 많습니다. 그럼 사실 어떤 것도 사용해도 괜찮은데 쌤이 봤을 때 능률중학 영어 듣기 모의고사 22회. 자, 요거 레벨 1, 2, 3 있으니까 여러분들 1 하면 되겠죠. 자, 여기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쌤도 요거를 가르쳐봐서 아는데 듣기평가의 모든 유형의 학습 및 훈련, 요거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파트 1, 2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이 모든 유형을 연습하는데 실제 시험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요 유형은 요렇게 듣고 요렇게 공부해야겠구나를 캐치하셨다면 파트 2, 메인은 파트 2. 자, 다 공부했다면 파트 2로 연습을 하는데 이 파트 2가 쉽지 않고 고난도입니다. 자, 고난도 듣기평가를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사실 몇 회? 22, 22개의 듣기평가를 준비하고 본 자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본 자는 당연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패턴을 익히게 되실 거고 그 패턴을 익혔다라는 건 중1이 쉽고 중2, 중3까지도 쉽게, 고등학교까지 쉽게 간다는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 듣기평가의 어휘와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공부하는 독해의 어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회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꼭 한 번은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듣기평가인데요. 역시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비 중1 학생들 한 번만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은요. 하셔야 됩니다. 마음 열고 하시되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뭐 딱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기고만장해져요. 왜? 근데 제가요 초등학교 때 영어를 못하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문법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1 때 딱 들어가면은 엄청 쫄고 있죠. 그죠? 좀 뭔가 긴장하고 어떻게 나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하고 나면 뭐야 중학교 거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초반에는 겹쳐요. 초등학교의 마무리 학습을 마지막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는 말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고 있는 그거 빨리 완성하자고요. 정리 빨리 하시고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맞출 정도로 익숙해지자고요. 그래서 문법은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황금기예요. 쌤 선행이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빠르게 다 잡고 선행을 많이 쳐내야 할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예비 중1 때, 즉 중1 때 중1 거 하면 늦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1 거 빨리 끝내고 중2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휘. 초등과 중등 어휘
다르다. 그래서 중등 어휘장 하나 선택하시되 나는 좀 잘한다면 기본, 아니요 선생님 저 처음부터 할래요. 그럼 입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독해는요, 내용 이해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읽고 이해했어요가 끝이 아니라 항상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춰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사실 독해라는 건요, 문제 푸는 능력 하나, 그리고 내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하나. 문장 해석을 잘한다고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반대도 아니에요. 두 가지의 능력을 다 고루 갖추려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도 빠지지 않고 꼭 하셔야 돼요. 영어 읽기를 많이 하시고 익숙해지셔야 시험이 어려울수록 시험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듣기. 듣기는 수행평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듣기를 제대로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진짜 사실 영어 공부에 대한 노력과 성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씩 맛보는 것 또한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쌤이랑 같이 한번 예비 중위를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좀 로드맵이 잡히나요? 자, 모든 것들 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면 좋죠. 근데 나는 그만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만약에 독해를 할 때 내가 한 번도 안 할 거 주 1회라도, 주 2회라도 시간을 30분을 10분, 20분이라도 잡아서 한 지문이라도 문법은 체계적으로 빠르게 칠 수 있도록 이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서 공부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 계획 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긴 하다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획을 내가 스스로 세우고 행동하는 데까지가 정말 우리 뇌에서 제일 핵심적인 영역인 그 전두엽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학습, 공부의 시작이에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 거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쌤이랑은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요렇게 잘 세워봤는데 아직도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충분히 쌤에게 Q&A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로드맵 짜는 방법 쌤에게 물어보시고 우리는 강의에서 진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